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은 23장이고요. 항일 의병운동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그 국권 침탈 찍고 와서 목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병을 부른 건데 사실 당연하죠. 의병 파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겁니다. 연도를 따가지고요. 을미, 왜 안 나오니? 을미, 을사, 정미 요렇게 흐름대로 잡을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좀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을미을사정미. 그러면 여기다 살만 붙이면 돼요. 이제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누가 했는가, 특징은 뭔가를 갖다 이제 붙여줄 겁니다. 을미자 들어가면 큰 사건들만 떠올리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뭐 을미 예예 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에 제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을미개혁이 되잖아요. 그 을미개혁 중에 발작 버튼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단발령. 이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죠. 누가 주도했냐? 유인석과 이소흥 요 두 분이 대표 인물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양반 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 위정척서 사상 한번 공부했었죠. 위정척사 사상을 강하게 갖고 있던 분들, 즉 원래 있던 그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1895년이니까 뭐 직후냐면요. 동학농민운동 바로 직후거든요. 즉 동학농민운동에 농민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까지도 같이 가담을 했던 의병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알아서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서 집에 가냐? 양반 유생들은 누구 말 잘 들어요? 왕 말 잘 듣죠. 왕이 집에 가라고 합니다. 자, 고종은 을미개혁 중에 어떻게 해요? 아간 파천을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을미개혁을 중단시켜 버리죠. 그래서 고종이 뭐를 철회하냐? 요거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이미 짜는 사람 어쩔 수 없고요. 단발령을 철회하고 그리고 의병들한테 자진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칙을 발표하게 돼요. 왕의 명령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봅시다. 너희들이 의병을 일으킨 거는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였겠는가? 왜 일어난지 알고 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는 다 죽었고 남은 애들도 다 귀양 갔으니까 나도 좀 입장이 있으니까 집에 가. 니들 억울한 거 알아. 아는데 내가 정리했으니까 집에 가. 약간 토닥토닥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조칙을 내리니까 의병들은 내가 전화가 집에 가라는데 가자 이러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을미의병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여기 아주 높은 지역에서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유인석 요분은 제천에서 충북이죠. 그리고 또 어디 계시냐? 이소흥 요분은 춘천에 사셨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유인석 요분의 조카 며느리가 계시거든요. 조카 며느리 분 성함이 뭐냐면 그 윤희순이라고 해서요. 거의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의병가라 그래서 노래도 만드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하면 또 무슨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까? 바로 전장에서 보고 오셨죠? 예, 바로 을사늑역입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온 거였죠. 자, 그럼 누가 주도하냐? 역시 아까에 이어서 양반 유생 출신들과 그리고 전직 관료들이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민종식이라는 분은 저기 충청남도 홍주성, 지금 홍성이죠, 그죠? 예, 거기를 점령을 하셨고요. 홍주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의병 다 일어났었네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익현, 이분은 뭐로 유명합니까? 70년대 위정척사 운동했던 외양일체론 했던 분이시죠. 이분은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어디냐면 순창하고 요 태인 이 지역 여기 계시죠. 자, 근데 이후에 전투를 벌이시다가 정부군하고 맞닥뜨리니까 싸움을 포기하십니다.
같은 나라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스시마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설에 따르면 일부러 식사를 안 하시고 굶어 죽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낭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병사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징, 사실 특징이 연결되는 건데, 원래는 이 의병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약간 기득권층 출신이었죠. 전직 관료라든지 아니면 양반 유생들이라든지. 근데 을사의병 때는요, 특이하게 평민에서 의병장이 나옵니다. 좀 중요한 변화죠. 그분의 성함이 누구냐? 신돌석이라는 분입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평해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경상북도쯤 되겠네요. 이분은 활약을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일본 애들이 별명까지 붙였답니다. 우리가 붙인 것도 있겠죠. 태백산 호랑이가 별명이었답니다. 그만큼 용맹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을사의병의 주요 특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정미의병 가겠습니다. 정미년에는 좀 배경이 많죠, 그죠? 고종이 뭐 하다가 퇴위당했습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게 발각이 됐었죠. 그리고 뭐가 체결돼요? 예, 정미칠조약. 요거는 별칭이고 정식 명칭은 뭐였습니까? 한일 신협약. 맞나요? 정확히 뭐였죠? 중요한데? 맞네요. 한일 신협약. 아, 제일 찬이랑 헷갈렸네. 하여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거. 내용은 뭐였어요? 각 정부의 차관들을 일본인으로 배치해서 내정 장악하는 거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쯤에 어떻게 됩니까? 대한제국에 무엇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세 가지가 연타로 따라랑 터지면서 정미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도는 이제 되게 폭넓은 계층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유생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 포수, 야구 포수 아니에요. 사냥꾼입니다. 자, 근데 특징을 보면 요거랑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답니다. 그럼 원래 군인들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다 실업자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럼 일본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제국 군인 출신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병의 전력이 엄청 강화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총 쏠 줄 알아요? 싸움할 줄 아나요? 모르죠. 순전히 나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들고 일어난 건데, 그럼 뭐 장비야 그렇다 쳐도 애초에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 밥 먹고 그것만 하신 분들이죠. 군인들이 알려주면서 전력이 엄청나게 보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이전까지 의병운동은 어땠어요? 다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죠, 개별적으로. 근데 정리의병 때는 이 의병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의병들이 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13도 창의군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창의가 뭐냐면 그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고 창의, 뜻을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총대장으로 누굴 앉히냐? 역시 의병장 중에 한 분이신데 이인영이라는 분이 총대장이 됐고요. 군사장으로 허위라는 분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이 뭘 하냐면 단순히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뭐냐? 각국 영사관에다가 우리 의병들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이 교전은 뭐냐면 전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즉 의병은 사실 일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단순히 그냥 폭도밖에 안 돼요. 반란 세력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다른 나라들이 국제법상으로 교전단체로 의병을 인정하면 의병은 합법적으로 일본하고 전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폭도일 때랑 전쟁하는 교전단체일 때랑은 아예 레벨이 다른 것이죠. 다른 나라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효과는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걸 무슨 작전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까지 진입을 했는데
일본이 너무 탄탄하게 수비를 해서 그리고 한성 안까지는 진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가 잘 정리를 안 해놨는데 수업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 사항 때문에 원래 집이 문경이거든요. 글로 귀향을 하고 이 군사적 허위가 좀 더 물려받아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예, 결국 돌아가십니다. 자, 하여튼 정미해병의 특징 첫 번째, 전력이 엄청 보강됐고 뭐 했다? 연합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나가던 의병이 또 어떻게되냐? 예, 위축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이 이 세 단계 사이클을 다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점점 뭘 느껴지냐? 얘들이 점점 어떻게 되네? 세지네?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 때 호남 지역 의병들이 엄청나게 또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요 지역 부분이 좀 이렇게 핫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호남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의병을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병을 대대적으로 소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어떤 작전을 벌이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대토벌, 대규모로 소탕해버리겠다 그런 느낌이죠. 우선은 육상과해상을 봉쇄를 했대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의병 굶겨 죽이려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의병 활동을 마구마구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악명이 높은 이유가 뭐냐? 민간인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인이야 뭐 당연히 티가 나죠. 근데 의병은 어때요? 정식 군인이 아니죠. 일반 사람이 총칼을 들면 의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은 잡초에 가깝고 무한리필이 되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의병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어느 마을들, 거기를 또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마을을 초토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좀 비유를 좀 거칠게 하자면 말벌집을 잡는 거죠. 말벌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맞고 또 말벌은 집 가서 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 여기 지역에 있던 특히 호남 지역에 피해가 컸는데 거기 지역에 엄청난 양민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마을도 불타게 됩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병 활동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죠. 왜냐? 일단 근거지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 머물면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독립운동 쪽 볼 때는 1910년도쯤 볼 때는 20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부분 무장독립투쟁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나는 거죠. 특히 여기 만주, 연해주도 뭐 유명하긴 합니다만 국외로 이동한 거를 하여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남은 의병들도 있었어요. 그 의병들은 주로 산악지대 산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유격전, 게릴라전이라고도 하죠. 치고 빠지기, 지형짐을 이용해서 매복하고 때리고 숨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전개하면서 산발적으로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러다가 1909년대 이제 마지막 의병장이 체포가 되거든요. 그분 성함이 이제 최응원이란 분인데 사진은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의거로 가고 있습니다. 의거. 의병과 의거의 차이점.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한번 냈었을 것 같은데요. 의병은 단체고 의거는 개인 플레이예요. 또는 소규모거나. 즉 방향이 달라요. 의병은 일본군 전체를 타겟으로 잡는 거고 의거는 소수를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핵심 인물들.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국권 침탈에 앞장섰던 일제 침략자와 얘들하고 똑같이 뭐 했던 놈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을 제거하는 게 의거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 했는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나철과 오기호 두 분은 뭐 하셨냐면 자신회란 단체를 만드십니다. 목적은 뭐냐? 을사오적 암살단입니다.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시도한 게 어딥니까? 결과는 없었지만. 그리고 장인환과 전명훈 두 분은 사진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두 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제1차 한일협약 때 파견된 외교고문 누구? 스티븐스.
이 양반이 뭘 했다고 써 있었냐면요. 일제 침략을 옹호하고 미화했대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은 그 스티븐스를 저격을 해서 살해를 하게 돼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두 분이 모르던 사이였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거를 결심하고 실제로 행하셨던 분들입니다. 운명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의거 이후로 어떻게 되냐? 그 2학기 때 또 볼 건데, 이 미국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05년부터 이주를 활발하게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미주 지역의 동포 사회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또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의 의거가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이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누구? 안중근 의사죠. 북만주 하얼빈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던 누구를 저격합니까? 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요분은요, 공교롭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분과도 성함이 같으신데요. 이분은 명동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나오던 누구를 습격을 하냐면, 이완용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이제 복부를 찌르는데,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안 죽어요. 급소를 조금 비껴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칼 맞고 수술하고 살아요.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받은 지 최후진술한 걸 보면, 공평하지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백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제가 29인데 존경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병과 의거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임라인 잘 구성하십시오. 을미을사정리입니다.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특징이 뭔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정리하시고, 요거는 뭐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예. 구분하시는 거 위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도는 양심상 시험에는 못 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의병 활동과 의거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애국계몽 운동이죠. 여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